오늘은 관음제일이고요. 오늘은 힐링하는 법에 대해서 힐링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본문을 할까 합니다. 힐링이란 말 뜻 자체가 우리는 그냥 힐링을 마치 우리나라 말처럼 뭐 힐링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막 쓰는데 영어니까 뜻이 있겠죠, 당연히. 힐링이라는 말은 뭐 치료한다, 뭐 치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병을 고친다는 말이죠. 우리가 육신이 고장이 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뭐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고장이 나면 마음도 진찰을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진찰을 받거나 또 치료를 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힐링한다는 것은 마음을 치료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게 힐링이다. 여기 힐링이라는 말 뜻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별 의미 없이 뭐 힐링이 된다. 야, 정신사 템플스테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뜻을 알고 쓸 때하고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쓸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힐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내 마음을 치료한다 라는 뜻으로 힐링이라는 말을 쓰자.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병을 고칠 때도 보면 처음부터 뭐 진찰을 하고 뭐 상태가 심하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 물론 가벼운 병은 그렇게 하지만 많이 아픈 경우는 우선 뭐부터 합니까? 우선은 통증부터 이제 완화를 시켜야 되니까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됩니다. 우선은 뭐 진통제를 놓거나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당장 아픈 거, 당장 힘든 거를 우선 급한 불은 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찰을 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뭐 시술도 하고 약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있죠, 단계가. 처음부터 마음을 바로 치료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 첫 번째는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된다. 그게 이제 마음을 쉬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을 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외부로부터 차단을 시켜요. 내 마음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이 마음을 차단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마음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부와 차단된 이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것이 세 번째. 요 단계로 우리가 힐링을 한다.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우리가 힐링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지금 이야기한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는 느낌이 강해요. 그냥 마음을 쉰다. 편안하게.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마음을 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외부의 자극과 차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관찰을 하고 이것이 마음을 치료하는 단계다. 요거를 머릿속에 꼭 입력을 해놓고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을 쉰다는 게 그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신사 같이 이런 뭐 조용한 절에 와서 템플스테이를 하거나 아니면 나무 그늘 아래 가만히 앉아가지고 바람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힐링이 되는구나. 마음이 좀 뭔가 그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좀 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육신은
보통 사람이라면 밥을 하루에 3끼를 먹죠. 24시간 중에 하루에 기껏해야만 2시간 정도만 밥 먹는데 시간을 써요. 그런데 이 마음은 24시간 먹습니다. 마음은 무엇을 먹느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혀로 맛보는 거, 피부로 느끼는 거, 이러한 것들 등등을 종합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다 마음의 양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마음 밖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음이 고프구나 해서 눈을 딱 떠서 한 30분 보고 다시 눈 감고 그렇게 안 하죠. 눈은 우리가 잠이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우리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눈을 통해 들어오는 마음의 양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 귀로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잠을 깬단 말입니다. 만약에 잘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감각들도 다 쉰다면 시끄러운 소리가 났을 때 깰 수가 없죠. 그 듣는 게 쉬고 있으면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듣는 거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리까지는 얘가 굳이 우리 주인을 깨울 필요가 없어. 그랬는데 소리가 좀 크다. 이거 좀 위험하니까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깨우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잘 때도 귀로 계속 마음의 양식을 공급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24시간 쉬지를 못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마음이 24시간 쉬지 못하는 게 마음이다. 그런데 마음을 쉰다는 것은 이러한 어떤 자극을 좀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정신사 같은 데 와서 어떤 조용한 데 있으면 아무래도 시끄러운 데보다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것보다 좀 마음에 그 자극이 덜 하겠죠. 자극이 덜 하다는 말은 마음이 취하는 먹거리가 작다는 거죠. 마음의 병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먹는다는 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마음이 먹는 건데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니까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쉰다는 것은 우선 첫 번째는 이러한 먹는 걸 줄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명상음악 같은 거 탁 틀어놓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몸을 최대한 편하게 하고 편하게 쉬죠. 그럼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긴다 이겁니다. 왜 눈이 감기냐 하면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먹거리를 차단을 하는 거죠. 좀 먹는 것 좀 쉴래. 그래서 음악도 조용한 음악, 시끄러운 음악보다 이게 마음을 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힐링은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좀 그래도 차분해지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마음을 치료하는 거죠. 마음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힐링이 육신으로 치면은 내가 아무래도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요즘 속이 영 안 좋으니까 먹는 걸 좀 가려야 될 것 같아.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것도 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말하자면은 마음으로 치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을 쉬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힐링. 근데 이거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죠. 당장 급한 불을 우선 끄는 거죠. 당장 급한 불.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그 자극을 차단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좀 굶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들로부터 좀 내 마음이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진찰을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A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처음 가는 동네 뭐 시내 뭐 예를 들면은 서울에 갔다.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마침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뭘 좀 먹어야 되겠다. 지나가다 보니까 식당이 하나 있어서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순두부찌개를 시켜서 먹고 계산을 하고 나왔어. 그 순두부찌개를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이 A라는 사람은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요즘은 식당 가면 다 그러지만은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뭐 이제 대충 핸드폰으로 뭐 이런 뭔가 그냥 이것저것 보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시킨 게 나와가지고 먹고 식당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요 손님의 입장에서는 그 식당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밥 먹고 나온 게 아무런 자극이 안 되죠.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 손님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가 본 식당이고, 우리는. 근데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주인의 눈으로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님이 들어왔는데, 알바생이 안 보여. 어디로 갔는지 얘가. 얘 또 어디로 또 샜나. 이 알바생이 이거는 뭐라고 한 소리 하면 또 그만둔다고 나가니까 한 소리도 못하고. 얘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짜증이 나지만 주인이 가서 이제 물도 주고 뭐 주문도 받고. 그 이제 식당에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또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막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막 요즘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아이고, 저러다 관두면 어떻게 하나. 사람도 없는데 똑같은 식당인데 찾아온 손님한테는 그 식당은 별반 자극이 될 만한 게 없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 익숙한 공간이죠. 그래서 그 자극들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이 어느 정도의 자극에 열려 있어요. 알바생에 대해서, 식당에서 일하는 식당 아줌마에 대해서, 뭐 식당의 상태에 대해서 주인의 생각이 항상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거예요. 알바생이 뭐 마음이 안 든다, 식당 아줌마가 나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으로부터 마음을 차단한다는 것은 뭐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다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고통, 번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익숙한 환경에는 내가 이미 그 대상에 대해서 내 감정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요. 뭐 내 딸, 그럼 시집간 딸 그러면은 참 사랑스러운 딸, 아들 그러면은 아들에 대한 감정, 뭐 서운한 감정이 있다. 그럼 그 감정이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아들을 보거나 딸을 보면 그러한 감정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익숙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익숙한 환경에 이미 내 마음이 노출되어 가지고 특정한 감정, 특정한 부정적인 감정, 번뇌에 내 마음이 이미 젖어들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이 뭐가 문제인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하면은 우리가 평소 우리들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보면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두 사람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저쪽 맞은편에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 보이는 애가 자전거를 타고 와. 근데 뭐 자전거를 못 타는 건 아닌데 자전거 타는 게 조금 불안해, 타는 솜씨가. 아예 못 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저 자전거 타는 애를 좀 피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같이 가던 B라는 친구는 요즘 그런 친구들 많죠. 걸어가면서 계속 폰으로 이제 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잠깐 자기 쪽으로 몸을 움직이니까 뭔 일인가 싶어서 앞을 봤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자기 앞으로 휙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뭔가 갑자기 훅 나타나니까 그 A라는 친구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자전거가 오고 있구나. 요 정도인데 B라는 친구는 전혀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선입관, 느낌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사실은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지 않으면 마음을 올바로 볼 수가 없다. 요런 거를 우리가 내 머릿속에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절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집에서 보면 대중들과 함께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혼자 있을 때는 대중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생활하라. 이런 절집에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중들과 같이 있을 때는 마치 내가 지금 깊은 산속 토굴에서 내 혼자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아무도 없고 주변에 내 혼자밖에 없어. 혼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죠. 기본적인 지켜야 될 건 지키는데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이거지. 주변 사람을. 저 사람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거를 막 강요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지금 여기 네 혼자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죠. 마음을. 현실은 그게 아니지만 마음을 그렇게 먹을 때 그러면은 진짜로 내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미 쌓여있던 어떤 생각들, 견해들, 감정들이 옅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중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치 내가 심산유국의 산속의 암자에서 내 혼자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혼자서 진짜 그런 데서 생활할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마치 그럴 때는 내가 지금 큰 절에서 대중 스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때 되면 같이 일어나고, 때 되면 같이 밥 먹고, 때 되면 같이 예불 하고, 때 되면 같이 수행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가족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동료들과 같이 있는 자리, 같이 생활하는 자리, 같이 생활하는 시간에는 마치 내가 혼자 지금 조용한 곳에 내 혼자 있는 것처럼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고, 혼자 있을 때는 불보살님이 내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내 생각과 행동을 내 스스로가 잘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외부와 내 마음을 차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차단이 되면 비로소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것이 무엇일까?
묘사를 하는 느낌으로 세세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잘 관찰을 하는 거죠. 마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TV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을 본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의 지금 현재 모습을 내가 그렇게 묘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졌을까? 아,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네? 이거는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마음이 예를 들면은 분노, 예를 들면은 뭐 불안, 좌절 이런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아, 이러이러하게 생겼구나 하는 식으로 내가 아닌 것처럼 관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힐링을 한다라고 하면 세 단계에 걸쳐서 힐링을 하자. 첫 번째는 마음을 쉬는 단계.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외부와 내 마음을 좀 차단하는 단계.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지금 내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불보살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이렇게 해서 외부의 뭐 사람들, 관계 이런 것들과 내 자신의 일정한 거리를 두자.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세 번째,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을 잘 관찰하자.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느낌으로 관찰하자. 이것이 우리가 힐링을 하는 세 단계다. 요거를 염두에 두면 굳이 힐링을 하는데 뭐 어디 템플스테이를 간다거나 어디 산 좋고 물 좋은데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평소에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힐링을 할 수가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편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편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힐링, 지금 말한 이 세 단계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힐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돈 들여서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힐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힐링이라는 것은 첫 번째, 마음의 자극을 좀 줄이는 것. 요걸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 이상,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지 진정하게 마음을 힐링,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치료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힐링이라는 말을 쓰자. 오늘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